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1등, 2등, 3등.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모여주시고 계시네요. 근데 아침보다 오늘은 조금 속도가 늦다.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우다다다다다 들어왔는데 오후에는 조금 다른 거 하다가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침보다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우다다다다다 들어오진 않네. 여러분들 아점이라도 드셨나요? 뭔가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밥을 먹고 있기 때문일지도. 지금 먹는 시간인가? 내가 너무 애매한 시간에 왔나? 조금 더 있다 올 걸 그랬나요? 내가 조금 애매한 시간에 왔나? 지금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드시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알려주실 수 있는 분. 만둣국 먹었어요. 저는 샐러드에다가 삶은 달걀에다가 올리브오일을 뿌리고 발사믹 식초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요거트를 한 통, 딸기 요거트로 먹고, 그 다음에 쿠키 2개를 먹고 왔습니다. 점심으로 베스킨 메타몽 머시기였는데 점심이 아이스크림? 전 멸치국수 먹었어요. 맛있겠다. 만두 들어간 라면, 그것도 괜찮네요. 시오 파이탄 라멘 먹었어요. 쿠키 무려 2개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조금 더 있다 1시 올 걸 그랬나 보다. 여러분들 식사하고 계신데 와서. 편의점 마리오 도시락 먹었어요. 마리오 도시락이 뭐예요? 봐봐. 저희 벌써 2년 넘었어요. 늘 감사드려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게시판지기 배상.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바바라고 부르시는 건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좀 이상합니다, 듣기가. 마리오 도시락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콜라보 도시락? 마리오 그 할 때, 슈퍼마리오 할 때 그 마리오예요? 슈퍼마리오랑은 상관없나? 그거 사면 마리오 캐릭터 키캡을 줘요. 그 슈퍼마리오 맞아요? 영화 개봉 기념 콜라 슈퍼마리오 갤럭시 영화가 나서, 그 슈퍼마리오 맞구나. 그럼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키캡을 갖고 싶어가지고 도시락을 드신 거죠. 맞죠? 도시락이 맛있어서 드셨다기보다는. 접수했습니다. 리노아님 충성.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햇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죽겠는데요. 지금 서울 기온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8도라고 뜨네요. 조금 더울 것 같습니다. 저 잠시만 가서 핸드폰만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찰박.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겠다. 30도 끄악. 너무 뜨거워요. 도시락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키캡을 여러 개 모으려고 여러 번 드시니까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남부는 구름 없이 32도 돌파. 구름이 없다는 건 햇빛이 쨍쨍하다는 얘기겠죠? 대구는 오늘 최고 33도 오른답니다. 현재 31도. 게다가 랜덤이라서 여러 번 먹어야 돼요, 도시락을. 누구는 3개 샀는데 쿠파만 3개 나왔대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순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는지 볼 수 없고 그냥 사는 건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약간 오타쿠 상대로 상술이구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못 보게 한 다음에 사게 하는 킨더조이 상술이구나. 애기들이 먹는 그 킨더조이 초콜릿도 안에 장난감이 뭐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른들을 상대로 킨더조이 장사하는 거구나. 코인만 7개 나온 사람도 봤어. 어떻게, 가지고 싶은 거는 딴 건데, 원하지 않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떻게. 어이가 없겠다. 가차는 나쁜 문명. 근데 너무 과도하게만 하지 않고 그냥 삶의 활력소가 될 정도로 나 마리오 도시락 먹고 키캡 뭐 하나만 뽑아야지 요 정도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밀 장난감에 어른들이 진심이지요. 원하는 거를 빨리 고를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오늘 책을 읽다가 조금 충격적인 문구를 읽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갖고 왔어. 심리학 책인데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라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자상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양육의 수고를 생색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돌보는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말을 하면서 생색을 낸대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도움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고마워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타인으로부터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심어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굉장히 미안해한다라는 얘기야. 미안해한다는 얘기. 근데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였더라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패기치는 걸 싫어하고 미안해하지? 왜 이렇게 차라리 그냥 감사하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미안해하지? 라고 느꼈는데 그거를 한 방에 송곳으로 찌르듯이 찌르는 문장이라서 원인을 알았어. 나 원인을 알았어. 아프지만 원인을 알았어. 그래서 조금은 마음은 아프지만 속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가 저한테 친절을 베풀면 미안해하지 않고 감사하려고요. 어떻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그게 아닌데 하면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나려고 하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또 쓸데없이 감성이 터졌네. 안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약간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송곳처럼 와닿는 문장이었어. 항상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색을 내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양육에 대한 생색을 내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받는 거야? 나는 미안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그게 안 되는데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받는 거야 라는 거를 약간 주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언니가 저한테 아무 대가 없이 잘해주는 거 항상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하는 것도 미안함을 많이 느꼈어요. 고마움보다가 언니한테 미안해. 내가 언니한테 짐이 되면 어떡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나의 본 모습을 보면 언니가 도망가면 어떡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읽고 나니까 나 그냥 순수하게 고마워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순수하게 고마워하면 되는 거구나. 미안해할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하게 고마워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답을 책이 줬어.
너는 땡땡땡이 안 돼. 고아원에 가서 애 하나 데려오면 돼. 저도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네요. 그쵸?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이게 어른이 돼서도 내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유를 하나 찾았다. 오늘은 이유를 하나 찾았다. 그렇게 하나씩 찾아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왕돈에 감사합니다.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애착 관계에 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가족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닌데, 근데 아직도 안 믿겨. 어딘가에 계시는 것 같아. 아, 방송 키자마자 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울었어. 끝, 뚝.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뚝, 리노아 뚝. 다 울었다. 그만 울자. 방송 키고 여러분들 놀래실라? 왜 울고 있어? 방송 키자마자, 그죠? 네, 너무 좋은 문구라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버팀목이 되는 분을 만났어요. 멘토 언니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를 이제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고 계세요. 어제도 제가 처음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언니 먼저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버팀목이 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께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아서, 그래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가족이 있으시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벗어나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이제는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같이 벗어나 봅시다. 트라우마는 내 내면에 자라지 못한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처에다가 연고를 발라주고 괜찮아 해주고, 우리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현생을 즐겁게 살자. 지금 현실을,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자. 오늘 하루 우리 한번 신나게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니까 즐겁게 놀아보도록 해요.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과거도 바꿀 수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오늘 한 하루. 당장 오늘 하루, 이 시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는 이 시간, 같이 즐겁게 보내는 것. 낮잠 잘까? 영화 볼까? 게임장 갈까? 행복한 고민이. 게임장은 뭐 하는 데예요? 게임장이 뭐 하는 데예요? 어떤 게임을 하는 곳을 게임장이라고 부를까요? 일단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는 거죠. 오락실? 미니어처 워게임 하는 매장 얘기였어요. 미니어처 워게임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나 봐요. 낮잠을 조금 주무시고 영화를 보셔도 좋고, 영화를 보신 다음에 또 게임장에 가셔도 좋고, 세 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시간이 안 되나 그러기에는. 보드게임 하는 곳처럼 생각하면 된다. 다 해버리기. 조금씩 다 해버리기. 피규어를 만들어서 그 피규어로 보드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러운 게 참 취미부자라서 부러워. 무료함을 느낄 새가 없잖아. 저렇게 지금도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낮잠 잘까, 영화 볼까, 게임장 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책밖에 없는 거예요. 책 볼까, 산책할까, 아니면 유튜브 볼까. 요 정도거든요. 여러분처럼 취미부자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전 요즘 취미를 뭘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사실 책이 제일 취미 붙이기 힘든데 굉장하다고 생각. 그냥 읽는 건데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읽는 거예요. 제일 무난한 게 유튜브 시청이죠. 게임 아니면 책, 애니 중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서도 손을 놓아버렸어요. 저처럼 내가 트리커를 놔버린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많아서 취미가 다양해 보이지만 한 명씩 살펴보면 취미 종류는 적다. 게임 아니면 애니 아니면 뭐 만들기? 이런 만들기라고 해야 되나? 피규어나 프라모델 만들기라고 같이 할 수 있겠죠. 요새는 쇼츠 같은 것 때문에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는 뭔가 시간만 녹인다는 느낌. 근데 유튜브로도 강의도 볼 수 있고 좋은 영상 볼 것도 많으니까 저는 유튜브도 시간을 녹인다는 느낌만 들진 않아요. 좋은 콘텐츠도 많으니까. 보통은 뇌 비우고 TV 보는 거다. 게임도 숙제만 하고 그냥 치워버려. 약간 의무감에 하는 건가? 하던 거니까? 관성에 의해서 하는 건가? 나만 무료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무료함을 느끼기는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취미부자라서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할 게 없으니 숙제만 하는 거다. 그 게임에서 더 이상 즐길 콘텐츠가 숙제밖에 없다.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그래도 그 게임에서 원하는 게 있으시니까 하시는 게 아닐까. 즐거움이 있어서.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레트로 게임을 해봐요. 사람들마다 정도는 다른데 요즘 즐길 게 많아서 그 다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일은 출근해서 덜 느끼는데 주말에는 가끔 느껴요. 저도 평일에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덜 느끼는데 주말 되면 방송을 그래서 길게 하려고 해요. 주말 되면 토요일에는 그나마 봉사활동을 가니까 덜 느끼는데 주말에 이제 일요일에 아까 방송 잠깐 끝내고 왔잖아요. 그 중간에 책 읽으면서 한번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눈물이 좀 차 있는 상태에서 방송하러 왔어. 책 읽다가 간접 체험 중에 재밌어 보이면 실제로 그걸 도전해보는 행동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쵸? 보통은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내가 무료하다, 이 시간을 오늘을 충실히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마음에 약간 눈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소중한데 나는 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낼까? 왜 이렇게 무료함을 느끼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관해서 책을 읽다가 그러다가 송곳처럼 파고드는 문장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던 거지. 엎친 데 덮친 격이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고인 상태로 방송하러 왔던 것 같아요. 조울증인가? 조울증인가? 진짜 이렇게 갑자기 울면 조울증인가? 의사 선생님이 잘 보신 건가?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죠. 지금은 감정 기복이 큰 상태다.
감정 기복이 큰가? 쭉 아래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하루는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였다는 말이 생각보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내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지나간 시간은 내일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제 나 잘 못 살았는데 어제를 다시 살아야지 한다고 어제를 다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참 소중하게 와닿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인생이 무료해 왜 이렇게 뭐에 집중을 못하고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이 답답하고 상해가지고 눈물이 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슬플 때는 크게 엉엉 울면 다 풀린대요. 진짜? 나 아까 엉엉 울 걸 그랬나? 차라리 참지 말고 엉엉 울 걸 그랬나? 방송 끄고 가서 엉엉 울고 올 걸 그랬나? 여러분 1시에 저 우느라고 1시 반에 올게요 이러고 감정을 억누르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해요. 사람마다 풀어내는 방식은 다양하니까요. 켜고 울라고? 아니지. 끄고 가서 여러분들까지 같이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끄고 가서 울어야지. 엉엉 울고 나서 시원해진다면 괜찮다. 켜고 울면 베스트 박제돼서 안 됨. 그러니까 짱 큰 인형 안고 있으면 진정되는 느낌. 맞아요. 저 아까도 짱 큰 인형은 아닌데 자그마한 토끼 인형 안고 있다가 누워있다가 왔어요. 베스트 가면 울음 유입이 생긴다고? 왜 울음 유입이 생기지? 그거는 뭘까? 무슨 심리일까? 왜 우는지 보러 오는 건가? 궁금해서. 미소녀의 눈물에 오타쿠는 약하다 그거라고? 단순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는지 궁금해서 오는 거 아닐까? 왜 일요일 낮부터 질질 짜고 있어 이러고. 위로해 주러 오는 건 우리 리노비들이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울음 유입은 리노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와서 양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가? 인방 업계에 좀 이상한 점이긴 한데 타인의 감정이나 드라마를 소비하라는 경향이 있다. 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와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조금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지금 가라앉히는 중입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조금 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겨드랑이로 주먹밥 만들어서 유입 노리는 분도 있는데 눈물은 평범하죠. 방송인 누구누구가 사귄다거나 하면 모르던 방송이라도 관심이 확 쏠린다. 뭔가 드라마를 소비한다는 게 그런 얘기구나. 진짜 별의별 걸 다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저보다 이런 쪽에 훨씬 해박하신 것 같아요.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스트리머들에 관해서도 저보다 방송인이나 방송 업계에 대해서 스트리머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재밌게 놀아보려고 왔는데 처음부터 울음이 터져가지고 조금 감정을 우선은 가라앉히도록 할게요. 저희도 다양하게 보고 다니는 사람은 적어요. 화제가 되는 사건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편이다. 다들 자기만의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는 분도 계시고 저 방송 보는 분도 계시는데 겹치지 않다 보니까 제 눈에는 다양해 보인다. 소비층은 향유하는 매체를 잘 알게 되니까 뭔가 교재에 나올 듯한 말이다. 소비층은 향유하는 매체를 잘 알게 된다. 교재에 나올 법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점심 먹고 뽀송하게 샤워하고 머리까지 다 감고 머리 어느 정도 말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직은 다 마르진 않아서 조금 축축한 부분도 있어서 목덜미가 조금 덜 뽀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를 감고 와서 뭔가 상쾌합니다. 축축 말고 촉촉하자고? 머리 약간 축축한데? 아니요, 그 정도로 물이 뚝뚝 흐를 정도로 안 말린 건 아니고 살짝 머리 속이 덜 말랐어요. 속이 머리 건 말고 머리 속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덜 말리진 않았어요. 겉바속촉 겉바 바삭은 아닌데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한 리노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코가 막혔어. 아까 울었더니 살짝 울었더니 코가 막혔어. 왜 눈물은 콧물이랑 꼭 같이 올까? 맛있는 얘기? 맛있는 얘기 안 했는데 콧물 얘기 했는데요? 먹는 얘기 안 했는데 신경이 연결돼 있어서? 그냥 울기만 하면 괜찮은데 꼭 콧물이 같이 나잖아요. 그쵸? 관이 연결되어 있다. 겉바속촉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맛있는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맛있는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눈과 코가 비루관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더니 아니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데요 오늘 방송 켜자마자 감정이 조금 격해져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좀 맹맹해졌어요. 눈물을 흘렸더니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닙니다. 막 대단한 일로 막 울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감정이 살짝 복받쳐서 눈물이 많이 나면 코 속으로도 흘러서 콧물도 함께 그러면 콧물이 아니라 그거는 눈콧물인가? 눈물 콧물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눈콧물인가? 감정을 빠르게 해소하면 좋죠. 묵혀두고 삭히는 것보다 좋죠. 섞인 거다. 최종 출구가 코로 나오면 콧물, 눈으로 나오면 눈물?
그때 콧물은 거의 눈물 수준으로 맑다. (18개월) 동안 리하리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잠시 나갔다 오면 잘 마를지도 몰라요. 어디에 나갔다 올까? 나 방송 끄고 나갔다 와요? 코에 있는 먼지를 제외하면 거의가 눈물이다. 방송 끄고 잠깐 나가서 엉엉 울다 올까? 하고 울다 올까? 가볍게 세수라도 하고 오라고? 끈적할 정도로 울진 않았어. 살짝 그냥 눈물이 또르륵 그냥 코가 막히고 눈물이 또르륵 여기까지 울었어. 여기까지 울었어.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혼자 가지고 혼자 감정이 벅차서 혼자 울었어. 끝.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혼자서 그런 거야. 혼자서 난리친 거예요. 책 읽고 나서 혼자 삘 받아가지고 혼자 그것 때문에 삘 받아서 그냥 울었어. 눈물 자국으로 쩍쩍한 기분이 들면 그건 그거대로 얼굴에 피로가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책을 읽었는데 책의 문구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한테 대입해가지고 감정이입해서 그냥 좀 울었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늘 있던 리누아다. 이거는 하품. 나 오늘 하루 종일 하품이 나는 건 부러운 공감성?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우울증 증상일 수도 있어. 부러워하지 마. 우울증 증상일 수도 있어. 공감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감정이 뭔가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은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바꾸셨지만 과몰입? 과몰입까지는 아니고 살짝 몰입했거든요. 근데 너무 내 얘기인 거예요. 너무 내 얘기라서 마음이 아팠다. 과몰입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하게 몰입하진 않았어. 우리 그러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끔 책을 펼치면 딱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책에 써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문구여가지고 그거에 감정이입해가지고 잠깐 눈물이 또르르 흑 하고 흘렀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뭔가 주말 취미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있나? 해볼까? 취미 이상형 월드컵. 내가 좀 작아져야겠다. 웨이트 트레이닝 대 축구.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공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이거 제가 고를게요. 여러분들은 보고 잘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몸이 장난이 아닌데요. 허벅지 두께 좀 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가산점. 맛집 탐방 대 낚시. 맛집 탐방 쪽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낚시는 뭔가 바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말 안 듣는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 방파제 그 테라포트에 올라가가지고 하지 말라는데도 낚시하고 약간 낚시할 금지 구역에서도 낚시한다는 약간 민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맛집 탐방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대 사격, 클레이 사격 또는 실탄.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몰래 가요. 그냥 꼴 보기가 싫은 듯. 대충 셀프 보고 손질한 거 놀러온 사람한테 먹이는 것. 유도 대 사격. 둘 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취미인데, 둘 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른쪽에 언니가 뭔가 멋져가지고 사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춤 대 가죽공예. 손으로 만드는 거는 저는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뜨개질까지는 해봤는데 가죽공예는 솔직히 춤도 아니긴 하거든요. 춤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막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도 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춤 쪽인 것 같습니다. 가죽공예는 아님. 전혀 생각 안 해봤음. 가죽공예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로 가죽공예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서 막 버둥대는 것도 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춤인 것 같습니다. 다트 대 원예. 다트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나마 꽃꽂이가 낫지 않을까? 다트 재밌어요? 위험해 보이는데 이 뾰족한 거? 다트는 맥주 한잔 하면서 하면 재밌다? 반역에다 뭔가를 꽂는 거. 술집에 가면 은근히 있다고? 그래서 플라스틱도 있어요. 안 위험해요? 요즘은 전자다트도 있어요. 다트 재밌어요? 그러나 저는 원예로 가겠습니다. 일기 글쓰기 대 야구면 당연히 일기 글쓰기죠. 저는 지금 매일 감정일기와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랑 글쓰기로 가도록 할게요. 영화, 드라마 감상 대 크로스핏. 솔직히 내가 체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크로스핏 한 번은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체력이 일단 안 된다는 걸 알고 이거 보기만 해도 이거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 아예 못할 것 같고 버둥버둥도 안 될 것 같아서 영화, 드라마 감상이라는 현실적인 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크로스핏 내가 만약에 체력이 되면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영화, 드라마 감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아 버킷리스트 크로스핏을. 그치,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어. 어쩌면 체력이 되면 한 번은 해보고 싶어. 그거 암벽탄 실내 클라이밍이라고 하나요? 실내 암벽타기랑 크로스핏은 한 번은 해보고 싶어. 남들이 하는 거 보면 그냥 멋있어 보여서. 이유는 단순하다. 멋있어 보여서. 영화, 드라마 감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마 대 악기. 승마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치?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악기는 저는 일단 기타 치는 사람은 안 좋아해. 저기서 드럼 치는 것도 안 좋아해. 피아노까지는 괜찮아. 클래식 악기는 괜찮은데 기타 치거나 드럼 치는 사람들 안 좋아해. 하모니카? 제주도나 몽골 가면 말을 타보고 싶어요. 그냥 나 예술 함내하고 기타
치고 메고 다니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함. 아무 데서나 기타 꺼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함. 그래서 승마로 가겠습니다. 검도 대 서핑. 서핑이 해본 적은 없는데 하는 분들이 뭔가 파도를 탄다라는 거잖아. 파도를 탄다라는 말 자체가 멋있지 않나요? 파도를 탄다라는 말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 파도를 맞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탄다라는 말 자체가 멋있어서 서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 타는 체험해봤는데 나중에 같이 간 아버지가 저 보자마자 말이 눈이 땡그레져서 동공 지진 났다고. 왜요? 묘하게 인싸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F. 이거는 뭐 제 취미를 고르는 게 아니니까. 나는 파도를 탄다라는 말이 멋져서 서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공연 관람 대 게임. 저는 전시 공연 관람으로 가도록 할게요. 게임은 그렇게 제가 빠질 정도로 좋아하는 게임을 못 찾아가지고 전시 공연 관람으로 갈게요. 스키, 스노우보드 대 사진. 이거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잘 못 찍지만 저도 일상의 단편 같은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사진을 진짜 못 찍긴 하지만 제가 찍어서 올리는 거 여러분들이 트위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못 찍죠. 그러나 사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대 마술. 마술은 그분 생각나. 그 치과 선생님. 여행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마술 보다가는 여행인 것 같아요. 마술은 뭔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행 대 마술이면 여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스포츠 관람 둘 다 싫은데? 잠깐 생각하자.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둘 다 싫은데? 둘 다 하고 싶지도 않은데? 바이크는 조용히 공도를 달리면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고? 근데 이거는 오토바이 바이크 얘기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를 고른다면은 스포츠 관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포츠 관람으로 갈게요. 코스프레 대 배드민턴. 나 배드민턴 못해. 그리고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코스프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는 뭔 코스프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옷을 공들여서 만들어 입고 온 느낌이 납니다. 코스 돈 많이 들어요? 배드민턴 하다 보면 인대가 잘 들어가? 배드민턴 채로 맞아도 아프더라고요. 캠핑 대 펜싱. 둘 다 싫은데. 캠핑도 밖에 나가가지고 왜 내가 노숙 체험을 해야 되는 거며, 펜싱은 또 저렇게 좁은 걸 왜 칼로 찌르면서 아이 아이 하면서 저런 걸 해야 되지? 요새 캠핑장 가면 다 줘요? 캠핑은 아프진 않음? 캠핑은 군대 떠올라서 저도 안 좋아해요. 그나마 육체적으로 편한 건 캠핑. 캠핑 텐트 안에서 뒹굴거리기. 그러게 텐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는 걸로만 치면 캠핑이 난 것 같습니다. 러닝 대 독서. 저는 독서입니다. 달리는 것보다는 산책, 걷는 걸로 합의를 봐가지고 조깅 대 독서.
폴댄스 대 체스 장기바둑? 폴댄스도 솔직히 한 번은 배워보고 싶은데 이런 자세 절대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봉에 매달려서 미끄러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봉에 참기름 바르셨나요? 하고 미끄러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배워보고 싶으니까 폴댄스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최상이어야 돼. 그림 그리기 대 배구.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리지만 배구보다가는 그래도 종이에다가 끄적거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림도 못 그리고 배구도 못 하지만 두 개 중에 고르라면 그림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 대 도박. 도박은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발레로 하겠습니다. 발레리나가 아니라 발레리노가 있네요. 천체광충 대 물생활 열대어 키우기. 둘 다 별론데? 둘 다 별론데? 근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안 해도 되고 본다고 한다면 물생활, 그러니까 조용히 누가 만들어 놓은 어항을 들여다보는 건 즐거울 것 같아서 물생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초만 키우는 거지. 이거는 클라이밍 제가 아까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죠. 골프 대 스킨스쿠버. 둘 다 싫은데? 어떡하지? 둘 다 싫은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 너무 무섭고 골프는 전혀 배워보고 싶지 않고 잠시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둘 다 싫어. 골프 전혀 관심 없고 스킨스쿠버 물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 덜 싫은 걸 골라야 돼. 골프장 그만 만들고 나무를 심으라고. 한 20살 더 먹으면 골프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공 치는 게 재미가 있나? 사고 나면 골프가 좀 덜 위험할 것 같다. 덜 위험할 것 같은 그러면 골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볼링 대 요가입니다. 등산, 하이킹 대 필라테스. 이건 필라테스. 나 이거 밟았다가 앞으로 날아갔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밟았는데 스프링을 앞에 분이 제가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몸무게 그거 많으신 분이 했다가 이거였다가 이거 밟았다가 휙 앞으로 날아갔어. 플라잉 리노아 사건. 다행히 앞에 매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괜찮았어요. 이거였어. 이 기구였습니다. 스프링을 너무 세게 걸려져 있었던 거지. 앞에 시간에 했던 분이 몸무게가 좀 나가는 분이셔가지고 스프링이 세게 걸려있는데 깜빡하고 선생님이 안 바꿔주셔가지고 그래서 슝 날아갔어. 앞으로 슝.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필라테스로 하겠습니다. 도예 대 보드게임. 도자기 만드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내가 손재주는 없어가지고 뭐가 연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흙을 만진다는 느낌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흙을 빚어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 수영 대 테니스? 둘 다 너무 싫은데. 둘 다 너무 싫은데. 수영은 할 줄 모르고 테니스도 칠 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수영은 진짜 최고의 운동인데요. 수영은 그래도 실내에서 하면 안 더워요. 수영은 수영법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친구가 수영이나 테니스 치면 호감도가 올라가나? 전혀 상관없는데 호감도랑은? 테니스는 공이 날아와서 무서워요? 호감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는? 그냥 물속에서 휘적거리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운동이 돼요. 그렇다면 수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개질 대 만화 수집 감상. 뜨개질 제가 이번 겨울에 했었는데 금지당했어. 어깨에 되게 안 좋대요, 뜨개질이. 그래서 금지당했어. 어깨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뜨개질. 노래 대 농구. 나 노래도 싫고 농구도 싫은데. 이거 너무 심하다, 나한테. 노래방도 안 가고 농구도 못 하는데. 듣는 사람 없이 혼자 속으로 노래할 때는 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소리 안 내고. 흥얼거리는 것도 노래라고, 속으로 흥얼거리는 것도 노래라고 친다면 노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대 자전거. 너무 취미가 아웃도어인데? 저 휘파람도 못 들어요. 못 불어요. 둘 중에 고르라면 그래도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주식 대 술, 와인. 이거는 목이 상했다. 술, 와인. 당구, 포켓볼 대 요트 세일링. 둘 다 싫은데, 관심 없는데 둘 다 전혀. 취미로 주식을 해? 얼마나 돈이 많은 거냐고 크크크. 그냥 한 줄씩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수도 있죠. 저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아까 울어가지고 완전 갔네요. 왜 취미에 리노아와 같이 놀기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 이상현 월드컵은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리노아 주식 고수잖아. 그런가? 그 큰 돈을 잃었는데 그게 전업이란 말이냐?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덜 싫은 거를 고르자. 인생은 망망대해에서 이 요트 같은 쪽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니까 요트 세일링으로 갈게요. 복싱 대 요리. 저는 요리로 가겠습니다. 자전거 대 클라이밍이면 클라이밍. 저 목 한 번만 이거 마이크 끄고 다듬고 올게요. 안 꺼졌다고? 이제 켰는데? 기침 소린 들렸다고? 껐는데? 일기 글쓰기. 필라테스. 전시 공연 관람. 사진. 뜨개질.
기계로 하는 것보단 내 몸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폴댄스. 독서. 물생활.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본다는 가정하에 수초 키우기 같은 거. 요가. 요리. 발레. 캠핑. 발레 스트레칭 있으니까 발레. 여행. 영화 드라마 감상대 승마? 이건 이상적인 걸 고르면 승마인데 현실적인 걸 고르면 영화 드라마 감상이거든요. 이상이랑 현실은 다르지만 현실로 가자. 맛집 탐방. 도예랑 수영.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수영으로 한번 가볼게요. 독서. 전시 공연 관람 여행.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기. 물속에서 버둥버둥 대기만 해도 좋다고 했던 수영. 일기 글쓰기. 맛집 탐방. 요가. 발레대 사진. 발레를 잘할 수 있으면 발레인데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사진이고. 이야 어렵다. 이야 어렵다. 발레를 남이 하는 걸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남이 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니까 발레로 갈게요. 요리. 요가. 독서. 일기 글쓰기. 사진 기사들은 다 수염이 잘하나 봐요. 맛집 탐방. 독서. 일기 글쓰기. 독서. 일기 글쓰기. 이걸 어떻게 하나만 고르지? 얘네는 짝꿍인데. 왜냐면 독서를 하다가 삘이 오면 그걸 글로 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얘네들은 둘은 샴쌍둥이 같은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떼놓지? 저는 책을 읽다가 삘이 오면 그거를 글로 막 쓰거든요. 아까도 잠깐 읽어드렸던 그 책도 읽다가 막 썼거든. 나는 버려진 애처로운 강아지가 아니야.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막 이렇게 막 글로 쓰거든요. 이게 어떻게 따로지? 하나만 어떻게 고를 수가 있지? 못 고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만 골라야 이상형 월드컵인데. 글을 잘 쓰려고는 아니고 독서를 하다 보면 속에서 뭐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글쓰기로 표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둘은 짝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서나 글쓰기는. 떠오르는 걸 적어놓고 정리한 다음에 다음에 읽을 때 후회하고 지우진 않아요. 그냥 남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쇄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남한테 호감이 가는 쪽? 그러면 독서인 것 같습니다. 1위는 요리, 2위는 여행,
3위가 의외로 악기네요. 4위가 게임, 5위가 영화 드라마 감상, 6위가 노래, 7위가 만화 수집 감상, 8위가 일기 글쓰기, 9위가 의외로 춤이 9위네요. 높다. 10위가 웨이트 트레이닝. 취미 월드컵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공이 싫다.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아침에 못 오시는 분들, 평일 낮에 제가 방송 켜가지고 방송에 와서 채팅 못 치시는 분들, 오늘 최대한 저한테 할 말 있으면 다 해주세요.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놔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나 평소에 채팅 치고 싶었는데 못 쳤어. 평일에, 리노아는 평일에만 꼭 방송 키더라.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오늘 다 쳐주시면 제가 오늘 다 그 얘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버킷리스트에 클라이밍 같은 아웃도어 취미가 있다. 아웃도어 취미라고 해야 되나? 모험, 도전이라고 할게요. 채팅 1. 1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이것도 책에서 읽었는데요. 일본의 한 회사원이 30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시간을 분석해 봤대요. 그랬더니 30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1, 10, 100, 1000만, 1950일인데 그 중에서 잠을 잤던 날이 3505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이 1596일, TV를 보면서 보낸 시간이 775일, 차를 타고 이동하는 데 쓴 시간이 691일로 나타났대. 그럼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정말로 짧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30년 동안 보냈던 시간을 정리하신 분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인생에 이거를 해서 미련이 남지 않겠다 하는 일에 쓰는 시간은 정말 짧다, 생각보다.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 갔다 와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다. 잠자고 이동하는데 쓰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많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게 쓰려면 잠자고 이동하는 시간이 저렇게 많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우리 인생에, 아까 저분은 30년을 분석하신 거였거든요. 인생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 똑같은 거는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한히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쓰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취미 월드컵도 해봤습니다. 이런 취미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를 찾기 위해서. 저는 아직까지 그 목표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천천히 장기 계획으로 이번 하반기에 목표로 인생의 다음 목표 정하기를 이번 하반기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석, 아마 저분은 일기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아 자동차에는 운전 시간이 기록되는데 저는 1년 탔는데 605시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605시간 동안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셨군요. (1년) 동안 605시간을 자동차 안에서 보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다른 일에 예를 들면 먹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이동하는 시간 이런 데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요즘 센 로그라고 정시마다 2, 3초씩 영상을 찍어서 모으는 게 유행이에요. 센 로그가 뭐지? 2, 3초씩 시간을 찍어서 모은다는 게 어떤 거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센 로그가 뭘까? 2, 3초씩 영상을 찍어서 모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 3초씩 아무 영상이나 찍어도 돼요? 시계를 찍는다던가 뭐 책상 위를 찍는다던가 아무거나 영상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찍는다고. 책을 읽고 있으면 책 사진을 찍고 뭐 방송을 하고 있으면 방송 오인패를 찍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화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센 로그라는 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뭘 하고 있구나라는 데이터가 쌓일 것 같다고. 저는 오늘은 방송을 지금 목표는 좀 길게 하는 건데 벌써 소재가 고갈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장 방송을 끄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길게 놀고 싶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방송을 끄고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서울 현재 31도까지 올라갔네요. 물론 좋다고는 해도 햇빛이 미칠 듯이 세서 너무 뜨거워요. 너무 좋아서 불타버릴 것 같아요. 공기는 맑다. 에어컨을 찬양하라. 공기가 맑아서 햇볕이 더 세게 느껴진다. 가려주는 구름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미세먼지 같은 게 있으면 좀 가려주는데 그런 게 없다. 어느 정도 자외선을 차단해주는데 그런 게 없다. 차 문을 열기가 두려워지는 햇빛이에요. 금태양이 될 것 같네요. 타가지고
더우니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없네. 아무래도 너무 더울 때는 강아지들은 바닥에서 이제 열기가 올라오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하실 것 같아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저도 저녁 산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녁 산책할 때까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울고 왔더니 기운이 없어가지고 방송 잠깐 끊었다가 가야 되나 생각 중이야 지금. 양산 쓰고 한강이나 한번 가볼까 하네요. 수인님 그냥 집에 가요. 햇빛을 본 강아지. 으아, 방전 리누아. 같이 보기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볼만한 영화가 없대요. 명작이 2개 있는데 리누아가 힘들어할 만한 내용이에요. 황해는 리누아가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잔인해요. 황해나 용서받지 못한 자 등 우중충한 것만 나와요. 리누아가 같이 보기 하고 싶은 컨텐츠 썰은 어떨까요? 같이 보기 하고 싶은 거는 이와이 슌지 감독 4월 이야기 같은 영화를 같이 보고 싶긴 한데 잔잔한 일상? 저는 지금 더워서 다이소에서 산 아이스팩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원해지나요? 수녀님처럼 비노출 같이 보기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비노출 같이 보기가 뭐야? 타이머만 보여주고 화면에 영화 안 틀고 보기? 시간 맞추고 각자 따로 보기? OTT로 타이머 맞추고 따로 보는 방법이 있다. 개인 OTT로 같이 봐요? 근데 나 그러면 컴퓨터에서 저기 OTT 깔려있는 TV로 가야 돼서 난 안 될 것 같아. TV랑 컴퓨터랑 너무 멀어. 세팅이 필요한데 너무 멀어. 폰으로도 못 보지. 계정이 저 TV에 깔려 있으니까. 계정은 하나인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따라 내가 아침에도 그랬는데 PC로는 따라 안 봐요. 네. 아침에도 제가 방송 일찍 끄고 갔잖아요. 지금도 이상하게 방송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제 머리가 정상이 아닌 거겠죠? 마음이? 그쵸. 머리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싱숭생숭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 좀 잡아주면 좋겠어. 저는 더워서 늘어지니까 좀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월요일이 다가와서. 월요일은 오히려 좋은데, 왜냐면 스페인어 가정교사, 그러니까 스페인어 수업하거든요. 오히려 좋은데. 월요일은 기다려지는 요일인데. 사실 이럴 때 마음의 스트레스를 화끈하게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소리 지를까? 소리 질러볼까? 으악! 집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 소개된 걸 내보내면서 푸는 것도 좋죠.
야생의 리누아가 크르릉 울부짖었다. 치와와인 척 짖어보라고? 기압찬 함성 전방에 10초간 발사. 으아!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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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너? 왜 이래? 뭐야? 그만하라고! 내 머릿속에서 나가라고! 왜 나를 울게 만들고 그래? 나가! 내 머릿속에서. 네가 뭔데? 나가! 나가! 내 머릿속에서 나가!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미친 것 같아. fuera! get out! 정상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방송 끄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똑똑 스미마생 옆집인데 혹시 강아지 키우나요? 1000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강아지는 안 키웁니다. 순간 멀리서 일진 누나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푸에라 스페인어로 나가라는 뜻이야. 밖으로 나가. 푸에라. 꺼져버려 이런 뜻이지. 푸에라 나가버려. 더욱 괴상한 비명을 지르는 분들도 많으니 괜찮습니다. 애큐 강아지보다 귀여운 엘프였어요. 1000원 감사합니다. 귀여운 목소리.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네. TTS로. 갑자기 나도 발이 뜨거워졌어. 아까까지는 발이 시렸거든요. 근데 발이 뜨거워졌어. 이거 소리 질러서 그런가? 소리 질러서 몸에 반응이 오는 건가? 발이 뜨거워졌어요. 손발이 뜨거워졌어. 소리 질러서 혈액순환이 갑자기 되나? 하품도 나고. 나 오늘 뭔가 다른 날이랑 다르지 않아요, 저? 제 방송 매일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아실 것 같은데 저 오늘 평소랑 다르지 않습니까? 하품도 계속하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피곤해? 나 많이 잤는데 아까도 방송 끄고 자다가 왔는데 피곤은 아닌 것 같아. 피곤은 아닌 것 같아. 아까도 9시 반에 끝내고 가서 자고 왔거든요. 잠도 잘 잤어요. 잠도 잘 잤음. 밥도 먹고 왔음. 날이 더워지니까 몸이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 피로. 요번에 드신 약이 처음 복용하는 약인가요? 아, 근위환제? 이거는 처음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교감신경과 코르티솔이 활성화돼서 뜨거울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날일 수도 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 의자에서. 나 키 크지 않음? 어제 봉사활동 다녀와서 기분이 붕 떴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지. 다시 앉았어요. 리노아가 소리 지르고 일어나서 위협하고 있다. 그럼 약이랑 관련된 가능성이 클 수도 있어요. 아, 안 먹던 재활의학과 약을 먹어서?
어깨는 확실히 덜 아프거든요. 한번 주사 맞았고 약 먹었다고 어깨가 확 좋아졌거든요. 물론 아직도 이렇게 들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좋아졌어. 순간적일 수도 있긴 한데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들어보니까 아프긴 하네. 아예 안 아픈 건 아니네. 그 결을 따라서, 아픈 결을 따라서 아프긴 아프네요. 저 잠깐 가서 10초만 스트레칭 좀, 30초만 스트레칭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소파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왔어. 소파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왔습니다. 근데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보면 아직도 회복이 덜 된 것 같긴 해요. SNS 보고 여러분들한테 중2병 글이나 읽어줄까? 읽고 크크을 붙여달라고? 지금 SNS에서 본 글인데 최근 들었던 밸런스 게임 중 가장 잔인하고 어려운 질문이 있다. 미래의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대 vs 대 학교폭력 피해자 중 더 나은 것은? 되게 어려운 밸런스 게임이죠. 가해자, 피해자. 어렵죠. 쉽지 않지. 진짜 쉽지 않지. 내 아이가 인성이 파탄난 쓰레기일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당하는 피해자가 될 것이냐. 선택한 시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밸런스 게임이야. 그래도 피해자인 쪽이 나요? 근데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을 텐데, 내 아이가. 피해 안 입는 게 좋긴 한데 내 자식이 만약 가해자라면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뭔가 도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가해자면 진짜 정 떨어질 듯함. 저도 따돌림 당하는 친구랑 같이 다닌다고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따돌림 당했던 친구도 우리 시청자님 덕분에 덜 힘든 학교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밸런스 게임이었나? SNS에서 지금 보고 쓱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밸런스 게임이었나? 학폭은 너무 무거운 주제였고 어렵기도 하고 왠지 마음 아프기도 해요. 피해자면 내 자식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가 어려워. 그치? 가해자면 그것대로 싫지만 피해자면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서 더 싫어요. 죽음에 이지선다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나? 밸런스 게임은? 밸런스가 좋다기보다 어렵다. 피해자가 그나마 낫다고 하려다가 또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다른 기분이다. 나는 못 선택하겠어, 솔직히. 그래도 차라리 가해자인 것보다는 피해자인 게 나은 것 같아요. 힘들지만 전학이라도 가면 되니까. 좀 현명한 대답이네. 현실적인 대답. 그치, 전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연구에 따르면 마음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움직이는 것이다. 나 지금 마음 통제가 안 되는 게 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 중이야. 나 애매하게 피곤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잘 못하는 거 아닐까? 저도 어제 저녁 아침에 밸런스 게임 하나 했어요. 게임 하던 거 그만두고 튀어서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꼬리 말고 돌아가서 패배자가 될 것인가? 게임인데 무슨 패배자가 있어요? 물론 나도 트리컬 못하지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도 트리컬 못하지만 패배자는 아니지. 패배자는 아니지. 그냥 못하는 거지. 그건 패배자는 아니죠. 가해자는 남의 인생을 망가뜨린 놈이 자식이란 거라 제대로 자식을 못 볼 것 같아요. 그 의견도 공감이 갑니다. 그치만 게임은 내 모든 것이, 근데 게임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멋진 것 같긴 한데, 저는 트리컬을 못하게 된 게 트라우마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대한. 그래서 지금은 트리컬 관련 동영상도 못 보고 그 얘기도 못 하는데, 이거는 패배자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이 게임을 내가 지금까지 즐겼지만 그만할 때가 됐다. 그만할 때가 됐다. 나랑은 이제 인연이 아닌가 보다. 트리컬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마음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예전에 한창 트리컬의 트만 봐도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만약에 영도데이에서 트리컬 관련 영상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아까 중2병 대사 이야기가 나와서 이상형 월드컵으로 봤는데 블리치만 있네요.
제가 아무래도 방송에 오늘 집중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애매하게 피곤한 거야. 몸을 덜 써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사정으로 운동 한 번 못하고 제 사정으로 운동 한 번 못했다고.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딴 얘기하고 있어요. 운동을 한 번밖에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피로가 쌓여야 되는데 적절한 피로가 덜 쌓인 거야. 내 몸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한 게 아닐까라고 자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아 분석? 자아 성찰? 산책을 못 나간 강아지 모두 비슷할 것 같아요. 내 안에 피로가 적절한 수준으로 못 쌓인 거지.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사실 매번 집중하면 뭘 하는 게 더 힘들게 적어도 방송하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엄청 집중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대화가 자꾸 제가 집중이 안 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가서 소리 지르고 싶어. 가서 울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이크에 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소리 지르는 용의 고함 항아리 같은 거라도 사보죠. 저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 가서 1시간 정도만 딴 거 하다가 와서 다시 3시쯤에 방송하도록 할게요. 기분이 풀릴 것 같아. 다시 올 것 같아. 다시 올 건데 1시간 정도만 제가 실컷 울던지 소리를 지르던지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채팅창은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자리 비우고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쉬다가 오도록 할게요. 네, 압박감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다가 뵐게요.